와, 웨이팅 미쳤다. 근데 전 여기 안 갑니다. 원래 진한 불향이 유명한 곳인데 이제 진하게 태우셨더래요. 이렇게 뻔한 집 말고 친현지인 맛집 뻔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KTX를 내리자마자 엄마한테 바로 실려간 곳인데, 와, 여긴 그냥 현지인들만 있는 옹심이 맛집이었어요. 이게 옹심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아실까요? 도가니 아니야, 도가니. 네, 전혀 아닙니다. 옹심이는 진짜 맛있는 강원도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송편처럼 쫀쫀하게 만드는 건데 식감이 완전 쫀득합니다. 서울 사람이 먹는 gnocchi랑 느낌이 비슷해요. 메뉴는 이렇게 있는데 포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옹심이 국수는 이렇게 메밀면과 옹심이가 섞여서 나오는데 이거 진짜 별미였어요. 면발이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국물은 이렇게 꾸덕하고 녹진한데 기를 전혀 부리지 않은 깊고 담백한 사골 국물이에요. 옹심이는 알이 진짜 크고 씹는 순간 짠득한 감자 향이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와, 진짜 살면서 먹은 옹심이 중에 진심 제일 맛있었어요. 양도 푸짐하고 쫄깃쫄깃하고 거기에 김치 한 개 싹 올려서 먹잖아요. 그럼 진짜 끝납니다. 끝나. 옹심이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옹심이 국수를 추천드리고, 옹심이 한번 잔뜩 먹어보자, 덤벼라 강원도 감자 하시는 분들은 순 옹심이 추천드려요. 엄마가 이제서야 알려줘서 살짝 서운할 뻔한 이곳은 영릉역에서 차로 3분 걸리는 호남 사골 옹심이입니다. 다음은 딱 봐도 조합 자체가 미쳤다, 찐이다 좋아하는 유튜버 따라해봤는데 안 되네요. 암튼 여기는 대패 삼겹살을 먼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워 넣고 기름을 쫙 빼고 그 위에 매콤 새콤한 파채를 살 올려 야무지게 볶아주는 곳이에요. 뭔가 상상가는 그 맛인데 먹어보면 좀 달라요. 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이에요. 적당히 잘 구워진 담백한 고기에 파채의 양념이 아주 쏙쏙 제대로 배어있고 식감 자체도 정말 완벽한 곳이에요. 쌈채소가 정말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홀린 듯이 계속 먹게 될 거예요. 방금 먹은 게 2인분인데 양이 살짝 적은 게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국룰이 있죠. 요 정도 남았을 때 고기를 잘게 조사서 한국인의 후식 볶음밥을 당연히 주문했어요. 와, 편집하면서도 또 먹고 싶네요. 꿀꿀. 볶음밥에 치즈는 못 참지. 무조건 넣어야죠.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찍고 있으니 옆에 어르신분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힘내시라고 웃으면서 응원해드리고 저도 큰 힘을 받았답니다. 큰님 덕분에 볶음밥까지 완벽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곳은 전국에 12개 있지만 신기하게 서울에는 없는 장군 시오야끼라는 집이에요. 아, 참고로 이게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메뉴라 솔직히 집에서도 먹고 싶어서 수십 번 따라해봤어요. 물론 똑같진 않아도 살짝 흉내는 낼 수 있는 저만의 비밀 레시피 공개합니다. 구독하시고 잠깐 정지하셔서 레시피 보시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아니지, 꼭 한번 가보세요. 정신 차려 쇼리뷰. 요리 유튜버 아니 맛집 소개 유튜버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 맛집 가시죠. 여기는 정성으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생각나는 순두부찌개 백반집이에요. 제 기준 동화가들은 꽃짜고 도파민 폭발 하거든요. 근데 여긴 정말 퓨어한 곳이에요. 슴슴하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두부를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정말 진하게 고소하고 담백했어요. 아, 근데 두부가 너무 부드러워서 텍스처가 없잖아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 느타리 버섯이랑 향긋한 미나리가 식감을 탁 잡아주면서 심심한 애들을 재밌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반찬도 요렇게나 많이 나오고 다 맛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근처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도 없었어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여기 순두부찌개보다 청국장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청국장이 품절이더라고요. 아니 왜죠? 평일 12시였는데 와, 심지어 웨이팅도 한 40분 정도 했어요. 아, 여기 청국장 진짜 맛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여기 가실 분들은 저 대신 청국장 드시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을 좀 더 넉넉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이곳은 후당동에 위치한 구남매 두부집입니다. 자, 이제 소개드릴 맛집이 3군데 남았는데요. 마지막 맛집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기 위해 택배 주문까지 한 곳이에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구독자님들의 영릉여행에 도움이 되실까 해요. 돈 주고 갔던 슬라 아트월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생샷도 찍을 수 있고 볼거리도 많고 애들도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할인 꿀팁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딱 봐도 40년 전통 찐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흥정 추어탕 칼국수입니다. 메뉴는 정말 심플했고 원산지도 전부 국산이었어요. 요게 강릉분들이 완전 사랑하는 보양식 뜨끈한 추어탕 칼국수예요. 그리고 요게 그냥 추어탕인데 딱 봐도 국물이 녹진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완전 충격적인 거 한 개 알려드릴까요? 저 국물도 아무리 봐도 된장 베이스 아닌가요? 이게 이장으로 끓인 거예요. 된장으로 끓인 게 아니고. 아니었어요, 여러분. 와, 사장님께서 구수한 사투리로 설명 안 해주셨으면 이게 고추장 베이스인 걸 완전 모를 뻔했어요. 강원도 정선에서 잡은 물고기로 끓이신다고 하시던데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색이 나오나 봐요. 칼국수 면의 식감과 매끈함의 정도가 너무 좋아서 부드럽게 호로록
넘어갔고 이렇게 감자까지 으깨져 있어 포만감이 확 올라가고 국물이 정말 고소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추어탕이 하나도 안 비리고 씹히는 맛이 전혀 없어요. 밥까지 기가 막히게 말아서 배추김치 그리고 진짜 맛있었던 양배추김치까지 싹 올려서 먹었답니다. 여기가 바로 강릉 추어탕 성지입니다, 여러분. 완전 보양식 건강한 장칼국수니까 강릉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중앙시장에 위치한 곰돌이 왕만두집이에요. 왕만두 이름과 다르게 쪼꼬미 귀여운 굴림만두가 유명한 곳이에요. 주문과 동시에 이렇게 바로 쪄주시는데 저는 이 만두찜 향이 끝에 닿는 순간 기분이 항상 좋더라고요. 꿀꿀. 굴림만두는 밀가루 대신 전분가루를 쓰고 가격은 10개에 5,000원이에요. 계산을 하고 포장해서 차에서 바로 오픈했어요. 완전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 보시는 것처럼 피가 정말 얇고 투명했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한입 베어보니 만두 속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요 김치만두는 아삭한 식감은 좋았지만 저한테는 매웠고 생강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한입거리도 안 되는 쪼마니가 별로지만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리뷰합니다. 한 번쯤 간식으로 드셔볼만 합니다. 이쯤에서 카페 3군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강릉하면 바다. 그래서 바다 보이는 카페가 정말 많고 사실 그 카페들은 그냥 뷰가 다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오션뷰 빼고 특별하고 또 별난 강릉 카페 3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피를 위한 공간과 분위기를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테라로사인데 점은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커피의 역사를 담은 뮤지엄까지 함께 있는 곳으로 제가 살아온 역사를 공부하기도 벅찬 저는 패스했지만 엄마가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뮤지엄 시간, 예약 방법, 가격, 내용 등은 요거 참고하세요. 높은 층고와 개방감이 있는 공간이 매력적인데 사실 이런 느낌을 가진 카페 중에 제가 생각하는 원탑 비주얼은 파주에 있는 더티 트렁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긴 정말 맛있는 커피와 분위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강릉 여행 오시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에펠탑을 떡 따서 데리고 온 곳으로 이 기분 마치 파리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춘천에도 산토리니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짧게나마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했어요. 저번에는 저녁에 왔었고 이번에는 낮에 왔는데 확실히 저는 저녁이 더 이쁘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감성적으로 꾸며놓은 이곳은 수당 순두부 마을 근처에 있는 에펠루아라는 카페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 맛으로 정말 유명한 커피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곳이에요. 촬영이 불가하다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셔서 내부는 못 보여드리고 영업시간이 네이버랑 달라서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주문할 때 라떼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설렘으로 운을 뗐는데 라떼가 맛있는 거지 라떼 전문점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 게이샤가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커피에 10,000원이나 쓸 용기가 아직은 없어서 그냥 라떼를 마셨고 확실히 커피 자체는 깊고 묵직했어요. 개인적으로 응대 방식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 집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호불호는 참고하시라고 정보 차원에서 솔직 리뷰 남깁니다. 이제 마지막 맛집 보여드릴게요. 여긴 5년 전 먹었던 맛을 못 잊어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택배 주문까지 한 곳이에요. 와, 이 보기만 해도 찜하고 칼칼하게 느껴지는 이 메뉴는 엄마의 30년 단골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닭내장탕이에요. 솔직히 처음에 엄마가 가자고 했을 때 응? 닭내장탕이 있어? 너무 별론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시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내장, 당면, 수제비에 각종 야채랑 버섯까지 조합이 미쳤더라고요. 느낌 자체는 곱창전골이랑 비슷한데 더 고소했어요.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내장 식감이 진짜 쫄깃하고 탱글탱글했어요. 국물은 추어탕과 감자탕을 3대7로 섞은 느낌인데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계속 들어갑니다. 요거 완전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밥도둑, 술도둑, 그냥 도둑. 여기 메뉴는 오직 닭내장 하나. 그래서 이름 그대로 절대 잊을 수 없는 못 잊어 집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니 꼭 참고하세요. 택배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역시 너무 깔끔했고 닭내장탕이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처음 알려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영상 보시면서 아 여기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아 쇼리뷰 강릉 찐맛집은 여기거든 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추천 부탁드릴게요. 영상 저장해 두시고 맛있는 강릉 여행 하시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퍼까지 살 클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여주는 리뷰, 쇼리뷰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커밍 순!